당신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30년 전 정전된 산부인과 병실, 가난한 여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옆 침대 재벌가 아기에게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 아기를 바꿨어요. 내 자식만큼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란 그녀의 친아들은 완벽한 엘리트가 됐어요. 하지만 그녀 곁에 남은 아들은 망나니가 되어 매일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된 재벌 사모님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이 내 아들을 망쳐놨어. 이제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핏줄과 정, 계급과 모성애가 충돌하는 잔혹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뒤흔들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1부 10년 만에 마주한 진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 68세 박옥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단칸방 월세 15만 원.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옥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주워야 해. 철수가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옥분의 몸은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어요. 어제 철수가 때린 자국이 팔뚝에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3만 원만. 오늘 안 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32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철수도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오전 10시, 옥부는 강남 한복판 무료급식소 앞에 섰어요.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옥분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남자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옥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드세요. 제가 봉사자인데 할머니들 많이 추우신 것 같아서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옥분 손에 쥐어줬어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목도리가 살짝 흘러내렸어요. 옥분의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목 오른쪽 동전만 한 크기의 붉은 점. 옥분의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가 재빠르게 옥분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붉은 점. 30년 전 옥분이 낳은 아기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옥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옥분은 입술을 떨었어요. 저기 젊은이. 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김도윤이요. 할머니, 이름이 왜요? 김도윤. 옥분의 가슴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네, 아들. 내가 낳은 아들. 옥분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옥분을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옥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옥분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줬어요.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도윤이 떠난 후 옥분은 급식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윤아, 내 아들. 30년 만에 봤어. 옥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잘 자랐구나. 착하게, 멋지게 자랐구나. 하지만 곧 옥분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30년 전 엄마가 너를 버렸으니까. 옥분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 이런 엄마를 누가 알아보겠어. 이런 엄마를 누가 원하겠어. 옥부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폐지를 팔아 23,000원을 벌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왔어. 철수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어요. 철수야, 왜 또 술을? 닥쳐.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 있어? 오늘 23,000원 벌었어. 월세 내고 나면. 월세는 무슨? 나 돈 필요하다고. 철수가 옥분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철수야, 그러면 안 돼. 월세가 밀려서. 시끄러워. 철수가 옥분의 뺨을 후려쳤어요. 옥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겨우 이것밖에 못 벌어와? 철수는 돈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통증이었으니까요. 옥분은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수야, 넌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 옥분의 머릿속에 어린 철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그림 잘 그렸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착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옥분이 그 아이를 망쳤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뭐든 다 사줬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감싸줬어요. 왜냐하면 철수가 내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했어. 밤 11시, 옥부는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 갓 태어난 아기가 옥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기의 목에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옥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도 옥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대저택. 65세 강혜원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사립탐정 보고서, 30년 전 병원 기록. 혜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옥분, 68세, 폐지 수거, 아들 이철수. 혜원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 내 핏줄이 아니었어. 혜원의 머릿속에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아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혜원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혜원의 진짜 아들은. 혜원은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립탐정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험악한 얼굴에 난폭한 눈빛. 이철수, 혜원의 친아들이었어요. 혜원은 사진을 구겼습니다. 저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저런 쓰레기가 내 핏줄? 혜원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박옥분,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천한 환경에서 천한 교육으로 천한 인간으로 만들었어.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차갑게 웃었어요. 박옥분, 30년 동안 내 자리를 차지했지. 이제는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혜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혜원입니다. 가사도우미 구인 광고 좀 내주세요. 다음 날 오후, 옥부는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 서 있었어요. 구인 광고들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사도우미 구함, 월급 200만 원, 강남 거주, 연락처 200만 원.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폐지 주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어요. 200만 원이면 철수 빚도 갚고. 옥부는 광고지를 뜯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우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언제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1시간 후, 옥부는 강남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정원은 넓었어요. 옥분의 단칸방 100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에 정돈된 머리, 차가운 눈빛, 강혜원이었습니다. 박옥분 씨 맞으시죠? 옥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혜원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요. 들어오세요. 옥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옥분은 숨이 막혔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혜원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옥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일은 간단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혜원은 옥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30년 전 내 아들을 훔쳐간 여자. 혜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200만 원 매달 말일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혜원은 옥분이 보지 못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옥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똑똑히 보여줄게. 옥분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혜원이 물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자녀분 계세요? 옥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잘 크셨어요? 옥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잘못 키우셨는데요? 너무 응석만 받아줬어요. 안 된다는 말을 못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말을 안 듣고 술만 마시고.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네요. 제 잘못이죠.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혜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내 잘못이 맞아. 내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혜원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이철수라는 사람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박옥분이에요. 며칠 후 혜원은 사립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이철수, 12세, 무지, 도박, 빚 3천만 원. 어머니한테 수시로 돈 뜯어냄, 폭력 전과 이외. 혜원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인간 쓰레기가 됐어. 혜원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야. 그날 밤 철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야. 옥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철수야, 돈 있어? 오늘은 없어. 내일 월급 받으면. 월급? 내가 무슨 월급을 받아? 새 일자리 구했어. 가사 도우미. 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봤자 얼마나 받겠어. 쓸모없는 년. 철수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옥분이 숨겨둔 돈을 찾는 거였습니다. 철수야, 제발. 그건 월세. 닥쳐. 철수가 옥분을 밀쳤어요. 옥분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철수는 베개 밑에서 돈 봉투를 찾아냈어요. 이게 다야? 철수야. 제발. 철수는 돈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잘못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옥분은 낡은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30년 전 그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엄마는 너한테 다가갈 자격이 없어. 하지만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옥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혜원의 집에서 일하면 혹시 도윤이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옥분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몰랐습니다. 강혜원이 자신을 고용한 진짜 이유를요. 그리고 곧 시작될 잔혹한 복수극을요. 제2부 호랑이 굴로 들어온 어머니. 다음날 아침 7시 옥분은 혜원의 저택 앞에 섰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혜원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옥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집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혜원은 옥분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1층 거실, 주방, 식당, 2층 침실 5개, 서재 옆 작은 방. 여긴 도윤이 방이에요. 혜원이 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윤이, 내 아들이 이 방에서 자라고 있구나. 들어가 봐도 될까요? 혜원이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대학 졸업 사진, 해외 연수 사진들. 옥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재들, 영어, 중국어 원서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구나. 우리 도윤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MBA는 하버드에서 했어요. 지금은 성진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예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는 매일 해주시면 돼요. 특히 먼지 하나 없어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은 옥분을 빤히 바라봤어요. 당신 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자랐어. 내가 키웠으니까. 그리고 도윤이는 저녁 7시쯤 퇴근해요. 저녁 식사는 6시 반까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혜원은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일찍 퇴근한대요. 곧 올 거예요. 옥분의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도윤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오후 3시. 옥분은 청소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혜원이 메뉴를 정해줬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주세요. 네, 사모님. 옥분은 정성껏 갈비를 손질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음식. 철수는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옥분은 레시피를 보며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먹을 음식이야. 맛있어야 해. 오후 6시 4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은 주방에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일찍 왔네. 혜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저녁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와, 진짜요? 오랜만이다.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 정말 따뜻하고 밝은 목소리구나. 도윤아, 오늘부터 가사 도우미 분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인사드려야겠네요. 발소리가 주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옥분은 황급히 몸을 돌려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주방 문 앞에 섰어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옥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네. 저번에 무료급식소에서 뵀던 분 아니세요? 옥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와, 이런 우연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하시게 됐네요. 반가워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옥분은 멍하니 도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따뜻했어요. 도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윤은 정말 다정했어요.
혜원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박옥분 씨 괴롭히지 마. 일하시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사드린 거예요. 어머니. 도윤은 웃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혜원은 옥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빨리 상 차려요. 네, 사모님.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도윤과 혜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옥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윤이 갈비찜을 한 입 먹었어요. 우와, 맛있다. 어머니,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박옥분 씨가 만드셨어. 할머니가요? 진짜 맛있어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옥분을 봤어요.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내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있어. 혜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박옥분. 이게 시작이야. 내가 볼 수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거야.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옥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옥분 씨. 네, 사모님. 도윤이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옥분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선 긋는 거예요. 당신은 가사 도우미고 도윤이는 이 집 아들이에요. 알겠어요? 옥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갔어요. 옥분은 설거지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도윤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할머니, 벌써 가세요? 네, 일 다 끝났어요.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옥분은 골목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매일 혜원의 집에서 일했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도윤은 항상 다정했습니다. 옥분을 보면 밝게 인사했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줬어요. 옥분에게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금요일 저녁, 혜원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박옥분 씨, 잠깐 거실로 오세요. 네, 사모님. 옥분이 거실로 가자 혜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옥분은 얼어붙었어요. 철수야, 여긴 왜? 철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일한다는 집이야? 혜원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분,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옥분과 철수는 어리둥절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원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원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이철수 씨, 혜원이 철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박옥분 씨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었어요. 혜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옥분 씨가 바꿨죠. 옥분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모님, 그건, 아니, 잠깐만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자식이란 말이에요? 혜원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입을 벌린 채 혜원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예요. 혜원은 서류를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럼 저는 재벌 아들이었던 거예요? 핏줄로는 그래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도 이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혜원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술에 찌든 얼굴, 남루한 옷차림, 거친 말투, 핏줄은 맞지만 혜원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저 여자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꼴이 됐고요. 철수는 옥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옥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재벌집 아들인데 당신 때문에 쓰레기로 살았다고. 철수야. 닥쳐. 철수가 옥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혜원이 막았어요. 진정하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화낼 만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철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혜원은 철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철수 씨. 아니, 철수야. 혜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내 친엄마야. 오랫동안 널 찾았어. 철수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런데 널 찾아보니 혜원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망가져 있더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널 망쳤어. 혜원은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안 시키고 응석만 받아주고 방치했어. 그래서 내가 저 꼴이 된 거야. 철수는 옥분을 노려봤어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혜원이 철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가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재벌 아들답게.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니까. 혜원은 철수를 안았어요. 철수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포옹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진짜 엄마를 찾았구나. 혜원은 철수를 놓아주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내 방 준비해뒀어. 여기서요. 그래. 넌 이제 이 집 아들이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옥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박옥분 씨는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네. 옥분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망친 내 아들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요. 내가 어떻게 고쳐놓는지. 혜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리고 철수야. 네, 어머니. 앞으로 저 여자한테 시킬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시켜. 어차피 가사 도우미니까. 철수는 옥분을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옥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혜원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저는 그만두는 게 안 돼요. 혜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은 일하기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면 미약금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옥분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으면 지금 당장 500만 원 주고 나가세요. 옥분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3개월만 참으세요. 그럼 보내줄게요. 혜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옥분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철수는 진짜 엄마를 찾았고 도윤이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 나는 이제 뭐지? 다음 날부터 옥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저택에 상주하게 됐어요. 2층 도윤방 맞은편에 새로 꾸민 방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8시 옥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철수가 나왔어요. 야, 옥분은 몸을 떨었습니다. 철수야, 누가 이름 부르래?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해. 물 떠와. 지금 당장. 옥분은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어요. 철수는 물을 받아 마시고는 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미지근해. 다시 떠와. 얼음 넣고. 알았어. 옥분이 다시 주방으로 가려는데 철수가 발을 걸었어요. 옥분은 넘어졌습니다. 철수는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옥분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저녁 7시. 도윤이 퇴근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옥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무릎 어떡하신 거예요? 도윤이 옥분의 무릎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소하다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약 바르셨어요? 도윤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직접 옥분의 무릎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옥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어.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고마워요. 그때 철수가 내려왔어요. 철수는 도윤과 옥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해? 할머니가 다치셔서 약 발라드리는 중이에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넘어지신 것 같은데 형도 조심하셔야 해요. 바닥이 좀 미끄러운가 봐요. 형?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형제야? 도윤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친척분이라고 하셔서. 친척 맞아. 먼 친척. 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옥분을 노려봤습니다. 야, 물 떠와.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갔어요.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혜원, 도윤, 철수가 식탁에 앉았어요. 옥분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철수는 반찬을 집어 먹다가 뱉어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들어. 철수야, 그 정도는 괜찮. 혜원이 막으려는 순간 철수가 그릇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릇이 깨지며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다시 만들라고. 도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 그러시면 안 되죠. 시끄러워. 철수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데 간섭해. 하지만 도윤아. 혜원이 도윤을 말렸어요. 그냥 둬. 철수는 지금 예민해.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웠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도, 철수도, 할머니도 모두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옥분이 설거지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철수가 막아섰어요. 어디가? 집에 가려고. 빨래 다 했어? 네. 내일 입을 옷다림질은? 그것도 했어요. 철수는 옥분을 밀쳤어요. 그럼 꺼져. 옥분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옥분은 대문 밖 골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제3부. 무너지는 세계. 2주가 지났습니다. 옥분은 매일 혜원의 저택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철수는 날이 갈수록 옥분을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야, 이거 치워. 빨래 다시 해. 밥이 왜 이래? 매일 같은 말들이었어요. 옥분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혜원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보고 있어, 박옥분. 내가 망친 내 아들이 너한테 복수하는 거야. 도윤만이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철수 형이 할머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 난 괜찮던데. 혜원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제도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도윤아. 혜원이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철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 박옥분 씨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저런 거야.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박옥분 씨는 그걸 감수하고 있어. 자기가 잘못 키운 거 아니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우연히 옥분이 혼자 주방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 옥분은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도윤이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도윤은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게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철수 형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도윤은 옥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혹시 철수 형이랑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옥분은 입을 다물었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아이 엄마예요. 잘못 키운 엄마. 그래도 자식이 엄마한테 저러면 안 되죠.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도윤은 옥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내세요, 할머니. 그 순간 철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철수는 도윤과 옥분을 번갈아 봤어요. 아,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 위로해드리는 중이었어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위로?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위로가 필요해. 돈 받고 일하는데. 형, 그래도. 시끄러워. 철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안다고. 도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형, 진정하세요. 나가. 철수가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어요. 철수야.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옥분을 돌아봤어요. 뭐, 도윤 씨한테 왜 그래? 도윤 씨는 아무 잘못도. 닥쳐. 철수가 옥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옥분의 뺨을 후쳤습니다. 짝. 옥분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형. 도윤이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형, 이러시면 안 되죠. 손 떼. 철수가 도윤을 밀쳤어요. 도윤은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혜원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혜원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혜원은 바닥에 쓰러진 옥분을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도윤아. 혜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넌 모르는 일이야.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방에 들어가. 어머니, 들어가. 혜원이 소리쳤어요. 도윤은 혜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항상 자상하고 따뜻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이유를요. 도윤은 주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혜원은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알아. 내 마음 이해해. 혜원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도윤이 앞에선 조심해. 아직 진실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혜원은 옥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요. 바닥 더러워지잖아요. 옥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일 다 끝났으면 가요. 내일 또 오고. 네. 사모님. 옥분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복도 구석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 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분은 여전히 출근했어요. 부은 뺨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아챘어요. 할머니, 어제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추진하던 프로젝트 서류가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놔뒀는데. 도윤은 책상을 뒤졌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때 상사가 다가왔어요. 김상무, 서류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이사회인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서류를 다시 작성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서는데 철수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대박이었어요. 김상무 얼굴 봤어야 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서류 경쟁사에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서류를 철수가 가져간 거야? 도윤은 철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저예요.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철수는 짜증난 표정이었어요. 혹시 제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서류? 무슨 서류? 회사 프로젝트 서류요. 오늘 없어졌는데. 몰라. 난 내 서류 같은 거 관심 없어. 철수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도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형, 혹시, 철수가 도윤을 노려봤어요.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철수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어요. 의심하지 마. 난 그런 거 안 해. 철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서서 철수 방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5억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승인했죠? 사장이 물었습니다. 김도윤 상무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경악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 사인이.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 도윤의 사인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단 조사 들어갈 겁니다. 김 상무는 대기 발령 조치해요. 도윤은 망연자실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집에 들어서자 혜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 왔던데. 어머니, 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윤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혹시 철수 형이. 그 순간 철수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철수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에요, 형.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철수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증거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없잖아. 그럼 함부로 의심하지 마. 철수는 도윤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혜원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도윤아.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증거 없이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이건 너무 이상해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어요. 철수가 나타난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윤은 문득 옥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알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옥분을 기다렸어요. 옥분이 출근하자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옥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윤은 옥분을 조용한 정원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도윤은 옥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철수 형이랑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옥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할머니는 철수 형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왜 형은 할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거예요? 옥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이상해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엔 너무 차가워지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옥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혜원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뭐해?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할머니랑 얘기 좀. 박옥분 씨,
안 해요? 거실 청소 안 했잖아요. 혜원이 옥분을 쏘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옥분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할머니. 도윤이 옥분을 붙잡으려 했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옥분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넌 몰라도 돼. 어머니, 도윤아. 혜원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한테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참아. 혜원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정원에 홀로 남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술에 취해 회사 기밀문서를 경쟁사에 팔려다 적발된 거예요. 경찰이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이철수 씨 계십니까? 혜원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2층에서 내려오다 경찰을 보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붙잡혔습니다. 놓으라고. 철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역시 철수 형이었어. 혜원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때 옥분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옥분을 돌아봤어요. 제가 시킨 거예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철수한테 부탁한 거예요. 서류 좀 가져다 달라고.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옥분은 경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가 대신 갈게요. 철수는 놔주세요. 혜원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끝까지 저러는구나. 경찰은 옥분을 일으켰어요. 일단 둘 다 서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옥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옥분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옥분과 철수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혜원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들어가자.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혜원은 도윤을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거요. 제4부 용서와 숙죄. 경찰서 조사실. 옥분과 철수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박옥분 씨, 정말 당신이 이철수 씨에게 서류를 훔쳐오라고 지시한 겁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옥분 씨, 거짓말하시는 거 다 압니다. CCTV 확인했어요. 이철수 씨가 혼자 서류를 가져간 겁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거라고. 왜 거짓 자백을 하십니까?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옆방에서는 철수가 조사받고 있었어요. 이철수 씨, 왜 회사 기밀문서를 훔쳤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빚이 많아서. 그게 이유가 됩니까? 철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김도윤 씨 명의로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것도 당신이죠? 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옥분 씨가 당신 대신 감옥 가겠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옆방에서 자기가 시켰다고 거짓 자백하고 있어요. 당신 구하려고요.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갔어요. 옥분 할머니 면회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옥분을 만난 도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철수 형이 한 일인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철수를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철수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범죄를 대신 뒤집었을 순 없어요. 도윤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옥부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 걱정 가득한 표정.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날 걱정해주고 있어. 옥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네, 할머니, 사실은요. 옥분이 말하려는 순간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교도관이 옥분을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소리쳤지만 옥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윤은 혜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혜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혜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도윤은 혜원 맞은편에 앉았어요.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30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혜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옥분이 바꿨지. 자기 아기 대신 내 아기를 가져간 거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할머니의. 그래, 넌 박옥분의 친아들이야.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내 친아들이지. 혜원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30년 동안 저 여자 밑에서 자란 내 아들.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보는 눈빛, 철수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 어머니의 변화. 그럼 어머니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수혈 과정에서 혈액형이 안 맞았어.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DNA 검사를 했고 진실을 알게 됐지. 그래서 할머니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신 거예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하려고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망쳐놓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도윤은 혜원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인해? 혜원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여자가 한 짓이 더 잔인하지 않아? 내 아들을 훔쳐가고 천한 환경에서 쓰레기로 키워놓은 게. 하지만 넌 몰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내가 철수를 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찾아보니 저 꼴이더라고.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해 살고 범죄를 저지르는 내 아들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넌 몰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어. 자기가 키운 아들이 자기를 학대하는 걸 보게 하고 싶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할머니도 고통받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요. 도윤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철수 형을 구하려고 거짓 자백까지 하셨어요.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30년을 함께 산 정 때문에요.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윤아, 넌 이해 못해. 이해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할머니 마음도 다 이해해요. 도윤은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원은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 후 검찰 조사가 끝났어요. 철수의 범죄는 명백했지만 옥분의 거짓 자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열렸어요. 철수는 피고인석에 앉았고 혜원과 도윤은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옥분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를 30년 동안 잘못 키웠어요.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옥부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무슨 죄책감입니까?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기를 바꿨어요. 정전된 산부인과 병실에서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제 아기 대신 재벌가 아기를 가져갔어요. 내 자식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려고요. 옥부는 흔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기를, 철수를 죄책감에 뭐든 다 들어줬어요. 그게 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피고인을 망친 거군요. 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옥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는 피고인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옥분을 바라봤어요. 저는 30년 동안 엄마라고 부른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건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제 잘못이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옥부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철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도관이 철수를 데려가려는 순간 옥분이 뛰어나왔습니다. 철수야. 옥분이 철수를 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키워서 미안해. 철수는 옥분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방청석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 혜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복수만 생각하느라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교도관이 철수를 데려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옥분. 도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니, 도윤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눈을 크게 떴어요. 도윤 씨, 전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핏줄로도, 마음으로도요. 도윤은 옥분을 안았습니다. 옥분은 도윤의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려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절 버린 게 아니에요. 도윤은 옥분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는 절 사랑해서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요. 그것도 저 때문에요. 도윤은 옥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전 어머니를 용서해요. 옥분은 도윤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뒤에서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옥분 씨. 옥분은 혜원을 돌아봤어요. 두 여자는 마주 섰습니다. 30년 만에 진실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사모님, 복수하려고만 했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제 위안이 될 줄 알았어요. 혜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당신을 괴롭힐수록 제 마음도 더 괴로웠어요. 옥분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어머니였어요. 혜원이 옥분을 바라봤어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었죠.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엇갈렸던 두 어머니가 마침내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오부, 두 어머니. 3개월 후, 철수가 복역 중인 교도소. 옥부는 매주 면회를 갔어요. 엄마, 또 오셨어요? 철수는 반가우면서도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안 오면 누가 와? 옥부는 환하게 웃었어요. 철수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생활했고 공부도 시작했어요. 엄마, 저 여기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잘했다, 아들. 그리고 출소하면 제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면서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괴롭힌 거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옥부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돼. 엄마, 그리고 철수야. 옥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도 미안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맞댔습니다. 같은 시각, 혜원의 저택. 도윤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혜원이 내려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할게. 넌 회사 준비해. 괜찮아요,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도윤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토스트, 계란, 샐러드, 커피. 어머니, 앉으세요. 혜원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따뜻했어요. 맛있다.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네. 도윤도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옥분 어머니 오시는 날이에요. 아, 맞다. 뭐 준비할 거 있어? 제가 퇴근하고 장 볼게요. 요즘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옥분을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도윤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지고 오히려 승진까지 했어요.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김상무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도윤은 웃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도윤은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고 두 명의 어머니가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저녁 6시, 도윤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왔어요? 옥분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조금 일찍 왔어. 저녁 준비 도와주려고. 옥분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사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옥분과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혜원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도윤이 야채를 썰고 옥분이 국을 끓이고 혜원이 밥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당근은 좀 더 얇게 썰어야 해요. 옥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혜원 씨, 불 좀 줄여주세요. 밥이 눌어요. 아, 그래요? 혜원이 웃으며 불을 줄였습니다. 두 여자는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며 편하게 지냈어요.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국. 세 사람은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옥분과 혜원도 따라 들었어요. 맛있다. 도윤이 갈비를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옥분 어머니가 만든 갈비찜은 정말 최고예요. 아니야. 혜원 씨가 양념해 준 거야. 둘이 함께 만든 거잖아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밥을 먹던 혜원이 물었어요. 옥분 씨, 오늘 철수 면회 갔다 왔어요? 네, 잘 지내더라고요. 옥분은 환하게 웃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소하면 일자리 알아보겠대요. 잘 됐네요. 혜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사람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옥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혜원은 철수를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자신이 키운 건 아니지만 핏줄이니까요. 그리고 옥분도 도윤을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비록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어도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도윤이 두 어머니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분,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옥분과 혜원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도윤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혜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회사 후배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옥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아들이
연애를 하다니. 어머니, 우세요? 기뻐서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혜원도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됐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도윤은 여자친구 지연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님들, 인사드려요.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혜원과 옥부는 나란히 앉아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혜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옥분도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려요.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님이 두 분이세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랑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예요. 지연은 깜짝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 다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점심을 먹으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금방 지연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지연 씨, 우리 도윤이 좀 답답한 데가 있어요. 잘 이끌어줘요. 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엄마들이 도와줄게요. 옥분도 덧붙였어요. 도윤은 두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6개월 후, 철수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에 옥분, 혜원, 도윤이 함께 나왔어요. 철수는 문을 나서며 세 사람을 봤습니다. 엄마, 혜원 어머니, 도윤아. 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옥분이 먼저 철수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아들. 혜원도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도윤은 철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환영해요. 철수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동생. 네 사람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철수를 위해 옥분이 작은 원룸을 준비해뒀어요. 혜원이 전세금을 도왔고 도윤이 가구를 샀습니다. 여기가 형 집이에요. 도윤이 열쇠를 건넸어요. 철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요. 형이 새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 철수를 안았어요.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네, 엄마. 철수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도윤이 소개해준 작은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철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출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상사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철수는 월급 봉투를 들고 옥분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들? 철수는 월급 봉투를 옥분에게 건넸어요. 제 첫 월급이에요. 받으세요. 아니야, 내가 써. 아니에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한테 손만 벌렸잖아요. 이제 효도할게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철수는 옥분을 꼭 안았습니다. 1년 후, 도윤과 지연이 결혼했어요. 결혼식장에 옥분과 혜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였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 분은 신랑을 낳아주신 어머니, 한 분은 신랑을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윤은 단상 위에서 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에는 엄마가 한 명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는 두 분이나 계시니까요. 옥분과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제게는 진짜 어머니입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과 혜원은 도윤을 함께 안았습니다. 하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원과 옥분은 함께 택시를 탔어요.
옥분 씨. 네. 혜원 씨. 우리 참 먼 길 돌아왔네요. 혜원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그 정전된 병실에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왔네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먼 길이었어요. 후회해요. 혜원이 옥분을 돌아봤어요. 그날 밤 아기를 바꾼 거요. 옥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죠. 매일 밤 후회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행복하게 자란 걸 보면 조금은 위로가 돼요. 혜원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후회해요. 당신을 괴롭힌 거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안 후회해요. 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덕분에 두 아들이 다 행복하게 됐잖아요. 옥분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도윤이도, 철수도, 그리고 우리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2년 후, 옥분은 작은 국수집을 열었어요. 혜원이 자금을 도왔고 도윤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옥분이네 국수, 간판이 달렸어요. 개업 첫날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혜원, 도윤, 지연, 그리고 철수. 엄마, 축하해요. 철수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아들. 옥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엄마가 국수 끓여줄게. 옥분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였어요. 혜원이 따라 들어와 도왔습니다. 혜원 씨, 파 좀 썰어줘요. 알았어요.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30년 전 정전된 병실에서 운명이 엇갈렸던 두 여자. 이제는 함께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수가 완성됐어요. 옥분은 국수를 식탁에 내왔습니다. 자, 다들 먹어봐요. 도윤이 첫 젓가락을 들었어요. 와,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지연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철수는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 아들? 그냥 행복해서요, 엄마.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혜원이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옥분 씨, 우리 성공하겠는데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손님들 많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데. 두 여자는 웃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는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이 담겼어요. 핏줄로도 정으로도 이어진 진짜 가족.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죄송한데 혹시 국수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여자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옥분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였어요. 혜원이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옥분이 국수를 내왔어요. 자, 드세요. 여자는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옥분과 혜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간 후 옥분이 말했어요. 혜원 씨, 저 여자 보니까 30년 전 우리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우리도 저랬었죠. 두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 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친구하고 살아요. 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옥분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아기 안 바꿔요. 네, 안 바꿔요. 두 여자는 함께 웃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내가 저지른 잘못. 그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팠지.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모두가 용서해줬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옥분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옥분의 국수집은 동네 명소가 됐어요. 맛있기도 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철수는 국수집에서 함께 일했어요. 이제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과 지연이 아기를 안고 가게에 왔어요. 할머니들, 손자 왔어요. 옥분과 혜원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자. 두 여자는 아기를 번갈아 안았어요. 혜원 씨, 이 아기 도윤이 어릴 때랑 똑같아요. 그러게요. 눈이 꼭 닮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철수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예쁜 애. 삼촌이 용돈 많이 줄게. 형,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그래도 미리 약속. 가족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옥분, 혜원, 도윤, 지연, 철수, 그리고 아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옥분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정전된 병실에서 시작된 잘못. 그 잘못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옥분은 그 사실을 30년에 걸쳐 배웠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철수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함께 있어서. 혜원이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이 가게를 물들였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